점수를 보시다시피 거의 점수가 대동소이하시죠, 그죠? 그죠? 거의 뭐 점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정도. 그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는 뭐 어렵거나 쉽고 문제가 아니라 또 이게 또 연습을 하시면 또 적응이 되셔가지고 점수가 또 오르니까 저 정도 점수라도 다 합격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들 확실하게 뭐죠? 내 것을 만들면 다 여기 계신 분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54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범위에서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5죠. 왜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요. 3번부터 볼게요. 3번. 악의 점유자라도 원칙적으로 필요비 전부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5죠. 왜냐하면 비용은 필요비든 유익비든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4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됐어요. 그러면 점유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만 현전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요. 악이거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므로 악의 점유자는 자주 점유자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점. 5번. 선악불문하고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점유자에서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2번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2번이 뭐죠? 답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2번은 두 가지가 걸리는데 첫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유효한 도급계약 점유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질 않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해도 참 신기하게도 다 틀려. 그래서 제가 막 달을 가르치는데 자꾸 손가락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점유자와 이게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 유효한 매매 계약이니 뭐 유효한 도급 계약이니 이런 거 나오면 뭐죠?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유효한 도급 계약 이미 틀렸고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도급 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소유자 소유 물건을 이전받아 수리를 마쳤어요. 그러면 요 수리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유치권을 이유로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 달라고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도급계약을 한 도급인에게만. 제3자인 소유자에게는 유치권을 이유로 뭐만 할 수 있어요? 반환만 거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비용을 상환할 수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죠? X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뒷부분 모른다 하더라도 유효한 도급계약 그러면 점유자에 관한 민법규 적용되지 않겠구나 해도 넘겨도 되는 거예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55번입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점유권에 기한 반환이나 방해지거는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몇 년 동안요? 1년. 그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점유물 방해 제거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점유보조자 뭐죠? 점유보조자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요.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침탈이 필요하죠. 따라서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것은 스스로 이전한 것이니까 뭐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침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누구한테는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도 그 특별 승계인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이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6번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나무 뿌리가 넘어오면 발견 즉시 뭐 할 수 있죠? 제거할 수가 있고요.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면 남의 땅을 다니게 되잖아요. 비용이 든다면 당연히 뭐죠? 다니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므로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면 토지 소유자는 못 다니게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죠. 4번 경계에 설치된 담 물론 분할하지 못합니다. 5번이 답이죠. 경계선 부근에 건축 시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에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지만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57번입니다.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죠. 1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된 경우 점유자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저지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지금 등기는 가배하고 있고 점유는 의리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완성이 되면 을은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죠?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고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1년 됐을 때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 병의 소유권 행사를 뭐하지 못합니까? 저지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1번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 격려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뭐가 됐어요? 명의신탁이 됐죠. 그럼 알다시피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므로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1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은 갑을 대의해서 명의신탁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여전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번은 뭐죠? X입니다. 2번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시효 기간 동안 소유자에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산인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확정되면 된다. 요게 맞아요. 뭔 개소리인가 싶으시죠? 그죠? 자,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점유 개시 시작점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임의로 선택해서 우리 늦출 수가 있다면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뭘 봐요? 피해를 보니까요. 따라서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아무 때나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다시 볼까요? 지문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시효 기간 동안 소유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다면 점유 개시 기산점은 어떻게 해요? 아무 때나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이 뭐죠? 맞는 지문이고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것도 표현이 생소하잖아요. 생소할수록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갑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있던 토지 소유자가 그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어요. 소유자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갑의 소유 부동산을 을이 뭐죠?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20년이 지난 후에 21년 됐을 때 갑 앞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안 바뀐 겁니다. 따라서 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갑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별거 아닙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청구한다는 얘기인 거죠. 4번. 국유재산이 일반 이전 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행정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요? 취득시효 대상은 뭐죠? 일반 재산만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행정재산은 뭐 할 수 없어요? 취득시효할 수가 없으니까요. 5번.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매수 제의를 했어요. 이것만으로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니고요. 이것만으로는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타주 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이죠? 2번만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어차피 새로운 건 없습니다. 새로운 건 없지만 표현이 뭐죠? 다를 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것도 올해 나온 문제입니다. 올해 나온 문제니까 꼼꼼히 뭐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 다. 그죠? 58번입니다.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 주정이 구별이 있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죠. 따라서 건물이 뭐에 부합되지 않아요? 토지에는 부합되지 않으므로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가공물입니다.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에게.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뭐죠? 가공자에게.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보시면 첨부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과 동산이 결합이 돼서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요 동산의 소유자는 5번의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번이죠. 자, 4번인데 요 동산에 만약에 질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그러면 부합이 돼가지고 만약에 부동산 소유자가 요 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면요. 요 동산에 있던 모든 권리는 다 소멸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질권이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거는 질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부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합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이 소멸되게 되면 그 물건에 있던 모든 권리는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소멸이 돼야 되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59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자, 이러한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하고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어디에 대한 권리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것도 수태 많이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죠. 2번 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요?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뭐죠? 일부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어느 범위 내에서요? 지분 범위 내에서 한다. 1번과 2번 지문을 선택하신 분은 진짜 저에 대한 배신인 거죠. 배신. 그죠? 제가 공유를 설명드리면서 그 얼마나 강조했어요.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온다. 따라서 반환이나 방해 배제는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뭐죠? 지분 범위에 대해서 하는 거다라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3번 공유물의 분할의 손은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원고를 제외한 공유자 모두가 피고가 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중요합니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 지분의 폭입니다. 자,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되는데 포기는 단독행위고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따라서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공유 지분의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 전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했어요. 자, 이렇게 1인이 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뭐가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문제는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전부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요 처분한 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 뭐죠? 유효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를 지분은 각 뭐죠? 3분의 1입니다. 갑이 단독으로 정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계약은 일단은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을 부담하는데 동의 없이 갑에서 정으로 전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는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겁니다. 갑의 지분을 초과하는 을병 지분 범위 내에서만 뭐인 거예요? 무효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는 그 공유물 전부에 대해 관해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자 1인이 한 이전 등기는 그 사람 지분 범위 내에서는 뭐죠? 유효하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60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맞죠?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조심할 것은 이러한 지상권자의 자유는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 맞죠? 그죠? 원칙이 뭐죠? 원상 회복입니다. 다만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뭐합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고요. 이 부분도 항상 무엇과 예외를 조심하세요. 원칙과 예외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이 답이죠. 자,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거든요. 내가 못 받은 돈이 2년치여야 합니다. 전 토지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내가 못 받은 돈이 합산해도 2년치가 되더라도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소멸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된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하죠. 보시면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상의 저당권자 앞으로 저당토지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하여 지상권도 설정한 경우 이걸 우리가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담보지상권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게 아니라 뭐죠? 저당권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지문은 뭐냐면 변제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이런 지문이 나왔고요. 같은 취지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시효로 뭐죠? 소멸하면 저당권도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고 지상권도 뭐하게 됩니까? 소멸하게 되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의 소유자는 뭘 갖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기타 사유에서 뭘 기억하자고요? 제외되는 거를 기억하자. 안 되는 거.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죠. 여기서 실효라는 말은 뭐예요? 무효, 취소, 해제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인행위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게임 끝이죠. 뭐가 나왔어요? 취소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죠? 달라지더라도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단어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원인행위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올해 시험 출제 경향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취소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대부분의 시험에서 내고 있더라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죠.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1번에 뭐부터 보냐면은 있는데 또 있는데 아무튼 보자고요. 61번. 자, 옳은 겁니다. 1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원시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맨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어야 된다. X.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되므로 원시적으로 같아야 된다. X죠. 2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그 지상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저당권 설정할 당시 뭐가 있으면 돼요? 건물이 있으면 되고요. 그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진 않아요. 따라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게 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답을 지금 몇 번이라 그랬죠? 4번이라 그랬죠. 4번부터 볼게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 사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맞는데 옳은 거죠, 그죠? 아, 옳은 거구나. 3번은 뭐죠? X죠, 그죠? 아유,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 문제 오류가 있는 줄 알고. 자,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3번은 뭐죠? X고요. 4번은 맞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 특약을 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 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아요. 무슨 특약을 하면요? 건물 철거 특약을 하면.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예? 어떤 내용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했다는 말은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특약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건물 철거 특약이라는 얘기지 꼭 철거라는 말은 아닌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5번 나대지상의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 게임 끝이죠. 왜요? 가등기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잖아요. 건물이 없었다면 뭐가 발생할 수 없어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5번도 뭐죠? X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1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같아야 됩니다. 언제?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원시적으로 같아야 된다. X고요. 2번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다면 무효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으므로 2번도 뭐가 돼요? X고. 3번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발생할 수가 없고요. 4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5번 가등기 당시 뭐라고요? 나대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뭐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4번. 62번입니다. 네? 1번 틀린 지문이잖아요. 틀린 지문이 1번이요. 왜요? 원시적이라는 말은
맨 처음부터란 뜻이거든요. 근데 맨 처음부터 같을 필요 없다니까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과 토지 소재가 같으면 돼. 또 저당권이면 언제 같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시 건물과 토지 소재가 같으면 돼. 맨 처음부터 같을 필요는 없어요.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62번입니다. 질문하세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데 질문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이제는 뭐죠?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있으면 빨리 질문하셔서 뭐 하셔야 돼요? 해소하셔야 됩니다. 그죠? 62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권리에 뭐죠?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에 목줄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불가분성이죠.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해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2번. 토지 공유자의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X입니다.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해야 됩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2번. 지역권이 뭐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뭐죠? 지역권이 되고요. 4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입니다. 이거는 취득을 억제하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해야 되므로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수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등기했다면 제3자에게 물론 뭐 할 수 있겠어요? 대항할 수 있겠죠. 따라서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오,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63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315조에 정한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입권을 행사하여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좀 지엽적입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은 아니지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죠? 약간 좀 어려운 것 같네요. 그죠? 2번입니다. X 건물에 대해 1순위 저당권 갑, 2순위 전세권자 을, 3순위 저당권자 병이 있어요.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므로 갑과 병의 권리 소멸되고요. 전세권도 소멸되죠. 왜냐하면 전세권과 같은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요. 따라서 을의 전세권은 소멸하되 2순위로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배당을 받는다. 정확히 뭐죠? 맞는 질문인 거죠. 3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치죠. 4번.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어떤 상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거죠.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고요.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이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다가 뭐가 설정이 된 거죠? 전세권이 설정된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건물의 전세권의 효력이에요. 어디에는 미칩니까?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함께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고요. 을과 갑은 요 지상권을 임의적으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지금 나와 있는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소멸 청구는 임의적으로 지상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병의 동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존속기간의 만료는 시간의 경과 사건이고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은 뭐죠? 소멸합니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64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예요. 자, 우리가 유치권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부터 발생해야 되므로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에 대해서 뭐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지만 임차 보증금, 권리금,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뭘 행사할 수 없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출제 경향이 변하고 있다 그랬죠. 과거에는 보증금과 권리금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참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자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다. 5번을 보시면 공사업자 을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갑은 그 매매대금 채권입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무슨 재금이 매매대금 채권. 다시 말하면 건축자재를 판매한 채권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될 수 없어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도 볼까요?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성립한 후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X. 채권이 성립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하든지 먼저 점유를 취득하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유치권은 뭐죠? 성립이 되고요. 2번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유치권 일부 소멸한다. X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불가분성이라고 하죠. 유치권이든 저당권이든 모든 담보 물권은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의 그 효력이 미치는데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불가분성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안 읽어봅니다. 그죠?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은 정상적으로 뭐죠?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 4번은 간이변제 충당권이거든요. 읽어보면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지문은 X다. 직접 변제에 청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요. 법원에 청구를 해서 해야 됩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65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우리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제3취득자라고 하죠. 자, 제3취득자는 세 가지를 할 수 있죠. 첫째,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고 세 번째,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경매를 받는 게 가능하죠. 경매인이 될 수 있죠.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한 경우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 대신 저당권자에게 뭐가 인정됩니까?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므로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에 기한 압류가 있으면까지 끊어볼게요. 일단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과실수취하려면 뭘 하면 되죠? 압류를 하면 되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건물이 임대가 되면 그 차임은 임료는 누가요? 저당권 설정자인 집주인이 받는 것이지 저당권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뭐 하면요? 압류하면 그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의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력이 미친다는 지문은 오, 맞는 거죠.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의 그 부동산을 담보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도 뭐죠? 제3취득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고 하죠. 답은 뭐죠? 1번이죠. 66번입니다. 갑이 채무자 을소유인 X 토지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권 최고의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입니다. 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요. 채권액이 뭐죠? 확정이 됩니다. 채권액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러한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효력에 번복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 갑이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면 채무 확정의 효과는 번복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갑의 경매 신청 전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신청 시에 근저당권이 뭐죠? 확정되면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이 사람에게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요때부터는 이제 뭐로 바뀌냐면 일반 저당권으로 뭐죠? 전환이 되는 거죠. 따라서 경매 신청이 나중에 취하되더라도 그 효과가 뭐 되지 않아요? 번복되지 않고요. 일반 저당권으로 번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근저당권과 일반 저당권의 중요한 차이점이 뭐죠? 근저당권은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거고요. 일반 저당권은 채권액만 담보하는 게 뭐죠? 일반 저당권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채권액이 확정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900만 원이다라고 확정이 되면 이제부터는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더 이상 일반 저당권에 의해서 뭐 될 수는 없어요? 담보될 수는 없으므로 2번 갑의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갑의 원본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반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은 900만 원에 관한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도 위약금도 지연배상금도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돼요? 담보가 되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이 확정되면 뭐로 바뀝니까? 일반 저당권으로 바뀐단 말이죠. 근데 채권이 확정되는데 얼마냐면 900만 원이라면 900만 원 원본만 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도 지연배상금도 실행비용도 담보가 되고 지연배상은 몇 년분만요? 1년분만 담보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몇 번이 맞게 되냐면 4번. 가백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의 채권에 관하여 이게 뭐냐면 900만 원이에요.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금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 무엇도요? 4번도 맞습니다. 좀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채권 최고액에 뭐는 포함되지 않죠?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5번도 많이 나왔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을 확정시키는 경매 신청 시기 아니라 경락인이 뭐죠? 경락대금은 뭐죠? 완납한 때죠. 그죠? 요 66번도 별표해 두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2번과 4번 같은 지문은 과거에는 안 나오던 지문인데 최근에는 뭐죠? 내고 있는 지문이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 고시어 보셔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67번부터 들어갑니다.